안녕하십니까. 신규한 바실러스 벨레젠시스를 이용한 우유 발효에 관련된 기술을 발표할 계명대학교 이삼빈 교수입니다. 오늘은 기술에 대한 개요, 그다음에 기술의 우수성과 권리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바실러스 벨레젠시스를 김치로부터 분리한 균이고요. 이 균의 우수성을 확인해서 균주에 대한 특허를 이제 확보한 상태고, 이것을 이용해서 우유 발효물에 대한 어떤 특별한 특징들을 간단히 소개를 하겠습니다. 일단 바실러스 균주를 이용해서 생산할 수 있는 유용한 물질은 혈전 분해 효소, 또 점질물, 감마 PGA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단백질이 분해된 펩타이드와 또 프로바이오틱스를 동시에 강화시킬 수 있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신규한 고초균 바실러스는 저희들이 기존에 쓰고 있는 유용한 고초균 HA라는 균주와 비교했을 때 점질물이나 또는 혈전 분해를 효소를 생산하는 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지금 나타났고, 그래서 저희들이 바실러스 벨렌지시스를 이용해서 우유 발효를 하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유를 바실러스를 가지고 발효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젖산균은 대표적으로 우유 발효를 쓰는데 활용되는 균이지만, 고초균은 사실은 잘 쓰지 않지만 본 특허에서는 고초균에 의한 우유 발효물이 다양한 특징을 갖고 있고 기능성이 강화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기술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핵심 기술인 복합 발효는 고초균과 젖산균을 동시에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고초균이 만들어내는 점질물 감마 PGA와 또 젖산균이 만들어내는 가바를 동시에 강화시킬 수 있는 것이 이 복합 발효의 핵심 기술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기술에서 우리가 균을 이용해서 생산하는 감마 PGA와 또 가바는 널리 알려져 있는 기능성 물질입니다. 예를 들어서 감마 PGA는 면역 증진 효과와 또 칼슘 흡수를 도와주는 기능성 소재이고, 가바는 기억력 개선이나 또는 혈압을 낮춰주는 등의 효과가 입증되어 있습니다. 또한 프로바이오틱스는 면역 증진에 널리 알려진 소재가 되기 때문에 프로바이오틱스와 가바와 감마 PGA 세 개가 복합적으로 강화된 우유 발효 소재가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바실러스 벨렌제시스는 기존의 실험실에 쓰는 HA라고 하는 고초균보다 우수하다는 것이 판명이 돼서 이 균을 이용해서 현재 우유 발효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 균의 특징은 우유에 있는 락토스라고 하는 유당을 분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고초균은 유당을 분해할 수 없지만 신규한 바실러스균이 유당을 분해하는 능력이 있었고요. 이것을 이용해서 우유 발효에 대한 간단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유를 발효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탄소원 중에서 포도당과 또 질소원으로서 MSG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MSG라고 하는 전구 물질이 고초균에 의해서 점질물로 전환이 되고요. 남아있는 MSG는 2차로 젖산균 발효에 의해서 가바로 전환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첨가하는 MSG라고 하는 모노소듐 글루타메이트가 사실은 좀 좋지 않은 소재처럼 생각이 될지 모르지만 전구 물질로 들어간 것이 감마 PGA와 또 가바로 전환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이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유에 대한 발효물을 가지고 발효시켰을 때 고초균 같은 경우에는 10의 8승 이상의 생균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고초균 역시 프로바이오틱스이기 때문에 장내에서 정장작용이라든가 또는 그 이외에 프로바이오틱스의 역할을 할 거라고 저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우유를 가지고 발효시켰을 때 우유의 점조도가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점질물과 감마 PG의 생산에 의해서 점조도가 올라가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우유의 물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점질물 함량이 4% 이상이라고 하는 상당히 높은 함량을 고초균 발효를 통해서 저희들이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혈전 분해 효소 역시 기존의 HA 균주라고 하는 고초균보다 신규한 벨렌제시스 균주가 훨씬 더 혈전
분해 효소의 활성이 높은 것을 실험실에서 테스트를 해서 확인하였습니다. 특히나 타이로신이라고 하는 함량을 측정하게 되는데요. 우유에 있는 단백질들이 단백질 분해 효소에 의해서 분해가 되면 만들어지는 것이 펩타이드입니다. 펩타이드 함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간접적으로 타이로신 함량을 측정하는데요. 기존의 우유에 존재하지 않던 펩타이드가 강화가 된다는 얘기는 기능성 소재가 강화가 됐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초균 발효 이후에 젖산균 발효를 통한 혼합 발효를 통해서 마무리를 시키게 됩니다. 이때의 젖산균의 생균수는 발효 3일 정도 됐을 때 10의 9승 이상까지 높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요구르트에 있는 생균수 정도로 높은 그 이상의 높은 젖산균의 생균수를 가지고 있고, 동시에 고초균 역시 생균수는 감소해 있지만 10의 4승 정도의 고초균도 함께 최종 우유 발효물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렇게 발효된 우유 발효물의 기호성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우유에서 고초균 발효를 사실은 원치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실질적으로 냄새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유 발효든 어떤 것이든 고초균 발효를 시키면 고유한 특유의 이치 냄새가 나는 것이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내열성이기 때문에 우유에서는 고초균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술에서는 저희들이 신규한 바실러스, 즉 고초균을 가지고 발효시켜서 풍미가 우수하게 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따라서 이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우유를 가지고 발효식품 중에 하나인 치즈와 유사한 그런 풍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기호성에서도 상당히 양호한 결과를 얻어서 결국은 여태까지 활용하지 않는 고초균을 우유에 접목시켜서 복합 발효를 했다라는 것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기술적 차별성이라고 하면 일단은 우리가 신규한 고초균을 확보했다는 거고요. 이 균을 이용해서 그동안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우유 발효를 수행을 했고, 또 우유 발효를 고초균과 젖산균을 동시에 이용하는 혼합 발효를 통해서 다양한 기능성 물질을 강화시켰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점질물, 혈전 분해 요소와 펩타이드, 그다음에 가바, 그 이외에도 프로바이오틱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멀티펑션한 이런 컴파운드들이 최종 우유 발효물에 존재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소재는 기능성을 생각하는 식품이나 또는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의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발효 소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특허는 지금 2020년도 1월 달에 출원된 상태가 있고, 현재 PCT 출원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